자, 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2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후 9시 52분.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현재 봉이 아닌 이제 다음 봉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 그 리뷰를 통해서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단선의 위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물론 절대적으로 미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단선의 위치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하단선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것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가정이에요. 그랬을 경우 하단선의 위치가 결국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번 달 대비해서 지금까지 오늘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에 하단선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보는 게 지금 동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미래를 미리 본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단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전봉 저가 아래에 있는지 전봉 저가 위에 있는지 이 기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지금 올라가고 있죠. 딱 하단선에서 튕겨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달에 모든 하단선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이건 각도가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신뢰도가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 달이 되면 하단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없는 거예요. 하단선이 없다라고 오히려 해석을 합니다. 하단선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셀트리온을 지금 상태면 매수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럼 동일한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번 달에 하단선을 다 쓰면서 다음 달에는 그냥 아래가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단선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면 그냥 아래가 활짝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전봉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 위에 하단선이 없어요. 이 얘기는 이번 달에 이렇게 마감하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는 거는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하단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차로 78,900원 선, 그 다음에 2차로 75,500원 선까지의 조정을 감안하시고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동일하죠? 예. 지금 상태면 저가 방어가 쉽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게 된다 그러면 1차는 12만 6,700원 선, 2차는 11만 1,000원 선까지 조정을 감안하신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자, LG화학은 저가 위에 없습니다. 저가 붕괴하면 75만 1,000원대까지 고려하시고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이번 달 저가 위에 하단선이 없죠. 예, 이번 달 저가 붕괴되면 17만 4천원, 그 다음에 16만 2천원 선까지의 조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삼성 SDI. 삼성 SDI도 이번 달 저가 위에 하단선이 없고요. 59만 1천원, 그 다음에 56만 8천원대까지의 조정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줄을 볼까요? 네이버.
네이버는 전봉 저가 위에 하단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인터넷주를 공략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에 카카오를 볼까요? 예, 카카오도 아직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에 제대로 살아있는 종목을 예, 고려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 예, 저가 위에 없습니다. 1차로 하락하면 21만 4천원, 2차로 하락하면 18만 8천원까지 고려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예, 저가 위에 하단선이 없죠. 이번 달 저가 붕괴되면 26만 3천원, 2차로 24만 700원 정도 고려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다 봤나요?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기아차. 예, 기아차는 아직 전봉 저가 위에 하단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79,900원, 한 8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LG전자. LG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도 전봉 저가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여요. 매수가가 14만 1천원. 여기 붕괴되면 그 다음에 13만 3천원. 그 다음에 11만 7천원. 이렇게 조정을 고려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레버리지를 볼까요? 레버리지도 저가 방어가 쉽지가 않죠. 살짝 위에 있어요. 살짝 위에. 예, 상승하면 한 26,900원대까지 볼 수 있지만 저가를 붕괴하면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21,800원 선, 600원 선까지 21,763원이니까 한 21,700원 선, 800원 선까지 조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고버스를 보면 예, 고버스는 예, 고가를 넘으면 이 정도까지 본다는 거죠. 한 2,740원 선, 예,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 음? 지금 상태를 보시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지금의 상태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은 아닌 겁니다. 예, 남은 5일 동안 충분히 상승을 해줘야 돼요.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다음 달에 예, 무너질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음,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구조가 제대로 살아있는 종목, 그러니까 전봉 저가 위에 하단선을 만들어 놓은 종목은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고,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취약한 형태예요. 더군다나 바이오주,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모든 하단선을 다 사용해서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면 거의 답 없는 상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 화학주,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볼린저 밴드 5 하단선이 살아있는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막는 역할은 해줄 거예요. 다만 이번 달에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있는지는 현재 상태로는 예, 매우 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매수하시면서 오, 기회가 정말 좋은 싼 가격이야 라고 예, 덥석 무셨다가 이번 달 저가 붕괴되면 지금 가격에서 매수한 게 모두 손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달에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건 이번 달 매수자들은 모두 손실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뭐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동차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재 상태만 유지한다고 해도 일단 상승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마감했는데 다음 달에 어, 대박 상승을 하려면 작년 11월 달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대통령 선거가 있든지 아니면 부양책이 막 한 5천억, 5천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알약만 먹으면 하루면 다 낫는다든지 뭔가 시장에 쇼킹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미친 듯이 현물을 사고 있어요. 거의 뭐 끝도 없이 사고 있죠. 한 달에 거의 10조 이상씩 사고 있으니까요. 지금 수치로 간다 그러면 한 달 기준 12조 원씩 현물을 사들이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12개월로 따지면 그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예, 올해 안에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보다 안 좋은 상태에서 지수가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손실을 보는 주체는 대부분 다 개인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올해 올해 주식 산 주체가 없어요. 개인 말고는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외국인도 지금 8.9조 원을 팔았고 작년에는 24조 원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24조, 올해 9조 따져도 지금 33조 원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기 때문에 뭐 지수가 빠진다고 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일이 없는 거죠. 빠지면 더 빠뜨렸다가 밑에서 예, 올, 올 1, 2, 3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 손절하는 거 다시 물량 받아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 지수가 5거래일 뒤에가 더 낮더라. 그러면 와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가 아니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에 방어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달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예, 5일 내에 또 급등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제가 한 분석은 또 전혀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다만 5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지를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그냥 계속 받아가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정작 더 내려갔을 때 그리고 매수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 달에 현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달에 하단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봉 저가 위에 있는지 전봉 저가 아래에 있는지를 미리 보고 있으면 이번 달의 저가가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그냥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거래 전략을 짤 때 만약에 지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오면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거래 전략을 짜시면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했는데 더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왕창 매수를 했다가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지면 손실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대응 전략을 짜셨으면 해서 이 미래 기능을 통해서 다음 봉의 상황을 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고요. 요거를 제가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미래가 가격 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